되나요? 한 달에 처음인데, 이게 선생님 원래 하시던데 비원제에서 이렇게 우리 같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게 되면 너무 감사한 마음 먼저 드리고, 첫 시작의 박수? 한번 같이. 그리고 저도 이게 공부하면서 이런 건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막, 우리 학원에 잠깐 했지만, 은자님한테 또 안 오셨지만, 저 고마운 마음을 제가 또 전하고 싶은 마음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러고, 그래서 얘기하는데, 오늘 제가 이제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로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 뭘까 하다가, 최근에 그냥 제가 항상 느껴지는 부분을 얘기해야지 도움이 될 거예요. 한번, 어깨가 안 올라. 괜찮아. 어깨가 잘 안 올라. 나타나는 것, 나타나는 것과의, 이상하다. 많이, 나타나는 것과의, 일단 제목은 적고, 제가 글을 잘 많이는 못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인씨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만나가면서 되게 물어볼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 겪는 감정이 있잖아요. 그걸 한번 혹시 있으신 거, 요즘에 뭘 자주 겪는다, 뭐 편하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귀찮고 싫어요. 귀찮고 싫은 거? 사람이 귀찮고 싫어. 좀 싫은 거, 싫은 거. 다다님. 한 2, 3일 전부터 되게 슬픔이 옵니다. 슬픔? 이유도 없이 슬퍼. 좀 약간 다운되고. 그렇게 다운된 건 없었는데 슬픔이 왔어. 우울 같은 건 아니고. 네. 근데 그 슬픔에 우울이 있던 것 같아요. 숙경님. 두려워. 최근에 계속. 숙경님은 이제. 두려움이 좀 하기 싫다. 귀찮은. 수정씨? 저는 짜증나고 네. 두렵고 네. 다 싫어요. 왜? 그래요? 솔직하게, 수현씨? 저도 두려움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근데 약간 조금 달라진 게 두려움 속에 약간 용기도 생겨요. 슬픔도 되게 많아요. 복합적인, 좀. 보상님, 왜 피하세요? 뭐 없으시면 없으시고. 무기력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요. 좀 기력이 없어지는 거. 근데 사실 되게 좀 편했어가지고. 사실 그러니까 무기력 같은 경우는 되게 흔한 감정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기 되게 흔한 감정이고, 저는 무기력하면 지금 정말로 오래 겪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얘기하려는 거는 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꽃병도 나타나고, 형광등도 나타나고, 민정 씨의 어떤 표정이나 이때 느껴진 감정도 나타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들으면서 지금 다 나타나 있잖아요. 나타나 있는 것과의 동의.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나타난 것과를 이렇게 감정 계속 만나다 보면 이게 사라지면 결론이 나고 자유가 올 줄 알았거든요. 최근에 이제 느껴지는 거는 이 나타난 것을 표현된 것들이죠. 꽃으로 표현되고, 이 귤로 표현되고, 감정으로 표현된 것들. 이면에 항상 먼저 있는 것들이 이제 감각이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요 강의실을 전부를 감싸고 있는 침묵이라 표현할 수 있거든요. 지금도 있고, 그래서 이 침묵 속에서 제 말이 지금 나오고, 지금 제가 가끔 또 이런 말 하면 저는 좀 기쁜데, 이 기쁨도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엔 저는 이제 이 감정을 내 감정이라고 동일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쁘면 일단 유지를 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최근에 제가 겪었던 거 이틀 동안 괴로움이었거든요. 설명할 수 없는 괴로움. 이틀 동안 이제 저도 요새 잠을 못 자니까 계속 어차피 잠 안 자는 거, 소파 큰 게 집에 있어요. 이만한 게 있는데, 거기 앉아서 이틀 동안 한번 실험을 해보자. 언제까지 겪나. 그래서 틈 없이 겪어보자. 그래서 겪었을 때, 극도의 괴로움이 막 밑에 있다.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 있잖아요. 그걸 나는 이제 표면적으로 작업할 때, 유튜브 할 때, 일할 때, 스트레스 발주할 때, 이럴 때만 딱 봤던 게, 그게 이제 완전히 밑에 깔려있는 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계속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그거 뭐 층간소음의 스트레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표면적으로 다 드러났다가 기왕 겪는 거 이제 시간도 있으니까 홀로 된 시간이 많으니까 겪었는데 이름 없고 형태 없는 것에서 이렇게 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그 나타난 것만 저도 신경만 쓰다 보니까 이 나타난 것이 사라지는 쪽 아니면 빨리 없어지는 쪽만 관심을 갔었거든요. 근데 실제는 우리가 그 나타나기 이전에 전부인, 참나인, 침묵인 우리의 실상이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어저께 제가 잠이 안 와서 봤던 게 뭐냐면, 고양이 키우시나요? 혹시 고양이 키우시나? 좋겠네. 고양이들이 생후 2, 3주 전까지는 이 보는 거에 초점 자체가 아예 없대요. 아예 초점이 없고, 자기가 몸인지도 모르고, 아예 자기에 대한 아무것도 없대요. 그 연구하시는 분들 그렇대요. 초점이 없다가 2, 3주 뒤에 뭐가 생기냐면, 이제 초점이죠. 이게 초점을 맞추면서 엄마에 대한 초점이 먼저 생긴대요. 엄마, 이 사람이 날 돌봐주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고양이가 처음 생기는 거면 집착. 이제 이 사람은 이 엄마한테 집착을 해야지만 내가 생존한다는 게 그 초점이 없는, 우리가 이제 초점이 없는 하나의 생명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이제 초점이 딱 생기게 되잖아요. 이렇게 초점. 그리고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돼.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돼. 이게 최초의 집착은 엄마한테 생기죠. 부모한테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집착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안전은 내 밖에 있는 데서 먼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부모에 대한 최초의 집착에서 이제 연인, 직장, 아니면 나와 같이 하는 뭐 우리도 도반들이라면 도반들, 저 도반하고 관계가 멀어지면 안 돼 하면서, 그래서 인간의 삶을 집착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 거. 고양이를 얘기했지만 고양이는 동물이고 인간인데 사실 똑같거든요. 초점이 없다는 거. 그래서 진짜 우리 자신의 실상은 초점이 없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초점이 이제 계속 생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습관처럼 생존 때문에 저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집착한다 하지만 실제로 내가 집착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그 모든 과정이 저절로 생긴 거거든요. 저절로 집착하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는 그 마음. 그래서 제가 이 꽃에 지금 집중하고 초점을 너무 이뻐서 초점을 맞추면 이 전체가 좀 부주의하게 되거든요. 그것만 여러분이 알면 이 전체를 포괄하는 눈이 지금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요게만 집중하면 이게 주의가 잘 인식을 못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계속 떨어져 나갔던 게 뭐냐면 이 집중하는 힘이 계속 떨어져 나갔어요. 계속. 욕구라고 볼 수 있는데 욕구. 그러니까 욕망도 욕망 이전에 욕망 없는, 우리 원래 욕망 없거든요, 우리는. 근데 욕망 없는 데서 욕망이 이렇게 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거의 15년 동안 동일시했던 거는, 내가 이 감정의 주인이다. 그래가지고, 이 욕망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이 욕망 없는 사람이 되려고 한 거죠, 오랫동안. 그러니까 그런 착각 속에 살았는데, 뭔 얘기했지? 그런데 이제 그런 착각 속에 살다가 최근에 이제 경험되는 것들이 이 침묵 속에서 소리가 저절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소리가 껌뻑껌뻑 하시는 바다님이 듣는 게 아니고 동일한 거예요. 이 정체는. 동일한 정체에서 이 소리가 경험된다기보다는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경험된다고 하면 내 경험, 바다님 경험 물론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타나는 거죠, 소리가. 지금 제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소리가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감정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하려면, 진정한 자유는 이 나타난 것의 개선이나 사라짐이 아니고, 이 나타난 것과 우리가 동일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욕망이 나타나도 괜찮고, 아까 민정 씨가 무슨 얘기했죠? 그 싫음도 나타나는 것도 괜찮고, 바다님이 아까 말한 그런 슬픔이 나타난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팔이 좀 아파도 적어보면, 이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이 스크린이. 실상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감정이 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형태가 갖춰진 것에, 이게 감정이고, 몸이고,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이 나타날 때 우린 거기에 빠지거든요. 이거 내가 생각하는구나. 감정이 또 이렇게 슬픔이 나타나고, 제가 제일 자주 나타났던 어떤 무기력이나 괴로움, 그런 것도 나타나면, 이거 금방 동일시 되거든요. 금방 동일시 되지만, 이 밑에 있는, 아니면 이 속에 있는 이 형태 없는 어떤 바다라고 표현돼 보면 여기서 항상 출현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 소리도 진짜로 그러는데 침묵이 없으면 절대 못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침묵을 듣는다 아니면 이 나타나기 이전에 그거 자기게 우리 자신인데 이거를 조금씩 감각할 수 있어요. 일상생활에서든. 왜냐면 감정을 계속 허용하다 보면 이거는 동의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보통 싸우거나 이렇게 밀어내는 게 동의시하는 건데 계속 허용하다 보면 조금씩 감각돼요, 실제로. 시간이 좀 걸릴지 몰라도 감각이 되면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 감정이 나타난 것에서 자유를 구한단 말이에요. 이게 없거나 아니면 이게 뭐 다른 형태로 바뀌거나. 근데 진정한 자유는 나타나기 전에 자신의 실상을 조금씩 감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절대적인 안전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타난 것은 상관없거든요. 절망이 오든 아니면 뭐 상황적으로 어떤 상황이 오든 여기에 절대적인 안전이 있거든요. 지금에. 항상 우리가 지금에서 나타나잖아요. 제가 지금 많이 못 올려서 이렇게 하는데 절대적 안전, 이제 노자가 말한 무욕, 욕심 없는. 우리 원래 욕심 없어요. 근데 이 욕심과 나타날 때 동의시가 딱 돼서 나는 욕심쟁이 후후훗 하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욕심이 많다. 그리고 그래서 나는 뭐 어떤 감정을 느낀다고 하는 것 자체가 솔직히 말하면 다 잘못된 동의시라고 볼 수 있거든요. 나는 무엇을 느낀다. 느끼는 게 아니고 나는 느낀다가 아니고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나타난다. 욕망이 나타난다. 나는 뭘 느낀다기보다는 욕망이 나타나고 오늘 제가 올 때는 좀 피곤함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뭐 그런 쪽이거든요. 그럼 이해가 되시나? 잘 이해? 무아, 응? 무아. 무아. 맞아요. 그래서 실제 자연에서도 볼 수 있죠. 바다에서 파도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파도가 나타날 때 그것과 저항을 해서 동의시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저항을 하면 동의시가 이제 바로 되거든요. 즉각. 왜냐면 내 소유고 내 감정이니까 싸우잖아요. 근데 이것도 잘못된 게 아닌 게 오랫동안 그렇게 배워왔어요. 아, 이거 빨리 어떻게 해야 된다. 특히 좀 무거운 감정일수록 우리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다에서 나타난 것들은 모든 것들이 다 괜찮은 거거든요. 진짜로. 이게 지금 소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들리는 소리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이 나타난 것들을 경험한다기보다는 동일한 거거든요. 지금, 이게 요새 자주 얘기하는 건데, 제가 이제 호상씨를 부를 때, 동시에 같이 경험하는 게 개별적인 호상씨와 개별적인 서정만이 경험하는 게 아니고, 같아요. 이걸 경험하는 정체는. 근데 이제 이 분리 때문에, 호상씨가 정만이라는 목소리를 경험하고, 나도 경험한다고 하지만, 실제 경험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둘이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정말로. 하나의 마음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바다님이 소리가 내면 이제 그것도 동시에 듣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깨달은 존재들의 정체는 똑같거든요. 노자든 부처님이든 똑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개별적인 면이 아예 부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팔이 좀 이제 나타나는 것과 동일시를 적었던 거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씩 감각할 수 있다면 우리가 자유가 어떤 자유냐면 나타난 것에 더 이상 속지 않는, 물들지 않는, 매이지 않는 자유. 그래서 뭐 어떤 감정이 오든 특히 저는 이제 욕망이 되게 힘들었어요. 끊임없는 욕망, 식욕, 성욕, 수면욕, 무슨 욕이죠? 권력욕. 권력욕이 나쁜 게 아니고 권력욕, 그 권력욕이라고 돼. 인정과 칭찬받고 싶은 마음. 내가 칭찬받고 싶어. 우월감. 최근에 이제 소파에 앉아서 경험하다가 저도 우월감이 되게 열등감도 있고 우월감이 있는데 뭐냐면 제가 다음에 운동 가는데 저기 갑자기 이름이 갑자기 나한테 하여튼 그래 모자를 딱 쓰고 모자를 쓰진 않았어요. 근데 밤에 가는데 사람들 계속 피해 다니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지 하는데 이제 우월감을 딱 느끼면 이제 자주 이제 마주치는 사람들끼리 그러면 저 사람이 나 보고 있어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저 혼자 저 사람이 날 본다. 아니 그냥 그렇게 돼요. 저 사람 나 신경 쓰고 있어. 지나가는데도 피해 다니는 거야. 피해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연예인병인가 뭐 이런 것도 아닌데 근데 진짜로 그래서 쿠팡에서 모자랑 마스크를 샀다. 이제 뭐나를 보기. 근데 왜 그러지? 처음에는 나 두려움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 두려워서 또 예전처럼 피하는구나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우월감이 좀 느껴지더라고. 나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나 공부 좀 하는 사람이야. 이게 느껴지니까 이 사람들은 뭐 별 생각 안 하는데
그 생각도 일어나. 신월동에 깨달은 사람이 왔어. 막 이런 생각도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맥도날드 쪽 뒷골목만 계속 피해 다니는 저를 보다가 처음에 자각을 계속 못했거든요. 이사 오고 난 다음에. 최근에 한 2주 전인가 지나갈 때 여자분인가 딱 지나가는데 이게 느껴지잖아요. 이게 우월감이 있구나. 그래갖고 그래서 주목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게 되게 힘들거든요. 저번에 솔직히 서울 모임 왔을 때도 다 사람들이 나보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들은 이제 자각을 하니까 아무도 안 보는데 그렇게 하고 그래서 뭐 정만 씨 왔구나. 깨달은 정만 씨 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혼자.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이게 오늘 얘기한 게 나타난 거잖아요. 우월감. 예전 같았으면 정말 아직도 뭐 잘난 척하고 뭐 우월감 느끼고 하는데 그렇게 느껴지는 데서 조금 편안한 그런 게 있어도 좀 편안한 좀 웃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편안한 게 뭐냐면 진정으로 편한 거는 이 나타난 것이 편하게 된 것도 편한 거기 맞아요. 근데 진정으로 편하다는 거는 이 나타난 것을 손대지 않을 때 이게 자각이 조금씩 되거든요. 근원으로서의 자기 자신, 하나님, 정말로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됐다고 믿고 나타난 것을 끊임없이 개선한다 그러면 제 이해로는 부처님이 얘기하신 그 윤회라고 하죠. 계속 이 삶은 계속 돈다고. 몇십 년, 몇백 년을 돌아도 똑같거든요. 이 나타난 거, 파도 표면에서 계속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파도 밑에, 파도 속에 있는 자기의 근원을 망각한 채 끊임없이 감정 상태에 따라 자기를 둘로 나눠서 이제 싸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도 이제 견성이란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제 견성을 하면 처음에 이 나타난 것, 이 스크린이 좀 이제 자각이 돼요. 자각이 되고 공부가 좀 더 가면은 거기서는 이런 자각, 저는 좀 알았어요. 그냥 여기 스크린이 있네, 뭐 여기 배경이네 이랬는데 그래서 좀 더 가면은 비유해 보면 바다에 이게 딱 여기 바다잖아요. 여기 서 있을 때는 모든 게 다 실제고 모든 게 다 내 감정이고 내 생각이고 한데 여기서 좀 내려왔을 때 한 이 정도 선에서는 이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게 단가?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모든 게 다 일어나는데 아무 일이 없다 이런 느낌이고 좀 더 내려가면은 이제 좀 더 깊어진다고 표현해. 좀 더 이제 감정을 계속 만나다 보면은 이제 바다님이 표현하신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없다. 뭐 사람 만날 때는 사람이 있는데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실제로 바다도 그러거든요. 깊어갈수록 어떤 사건, 사고 어떤 그런 거에서 조금씩 자유하고 이것도 하나의 사건, 사고잖아요. 나한테 뭐 나타난 감정이라던가 나타난 생각이라던가 나타난 어떤 그런 것들이 생각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타나기 이전에 수경님이란 이름을 얻기 이전에 수경님이 항상 있었거든요. 수경님이란 초점이 어머니에게 맞춰지기 이전에 항상 있었거든요. 정말로 항상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있을. 그래서 생로병사에 솔직히 말하면 물들지 않는다가 아니고 아예 상관없는 존재. 그거를 좀씩 깨달아가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물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아예 영향받지 않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영향 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감각적으로는 좀 느껴지긴 한데 이건 여기서 나오잖아요. 여기서 나오면 여기서 뭐 영향을 받는데 바다에서 파도가 출현하는데 영향받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도 오랫동안 이 나타난 것과의 동일시 가장 대표적인 게 나는 생각한다. 나는 그리고 이것도 동일시인데 나는 개인으로 존재한다. 나는 이런 감정을 느낀다. 뭐 이런 모든 표현들. 그래서 이제 니사가타다 마라지 표현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을 잃을 때 모든 것을 얻는다는 게 어떤 말이냐면 다 잃어서 모든 걸 얻는다는 게 아니고 이 나타난 것과의 동일시 이걸 상실이라고 보면 이거 보통 나라는 어떤 큰 믿음이 떨어져 나가면 죽는 것 같은데 진짜 자기의 근원을 발견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한 개인이기도 하지만 진짜로 그 개인이 아니거든요. 되게 어떻게 뭐라고 표현이 안 되는데 그 좀 큰 아니면 어떻게 보면 버스 소리도 여러 분 한 데서 일어나거든요. 진짜로 버스 소리나 지금 제가 이렇게 탁자를 치는 소리나
뭐 이렇게 제 행동 자체도, 행위도 여기서 이제 출현을 한단 말이에요. 모든 행위가. 잘 때나 깨어날 때나, 그리고 뭐 어떤 육체적인 점, 어깨에 좀 아픈데, 요 어깨 아픔도 이제 나타나고. 그 나타났던 게 조금 우리가, 지금 제가 말 멈췄을 때 또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공백이라기보다는 이 순간순간에 어떤 보면은 나타나지 않으면 항상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나타난 것과 그거에 대한 어떤, 아까 고양이 얘기했던 게 이제 집착이란 게 우리가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자동적인 거고 저절로 우리가 배워왔던 거예요. 저기에 집착하면 안전할 거야. 그래서 제가 절대적인 안전이라 표현한 거는 이 집착에서 안전을 구하잖아요. 계속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아, 저 사람 안 돼. 아니면 근데 거기서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만나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바다에서의 안전? 근데 지금 제가 몇 시부터 한지 기억이 안 나요. 30분? 15분? 15분 정도 됐어요. 아직 많이 남았네. 조금은 그래도 많이,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어려운 건 아니고, 일상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날 때, 한번 이제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데, 제가 이제 많이 느껴진 게 뭐냐면, 예전에는 저는 이제 분노나 짜증이 출현을 하면, 요게 좀 많이 느껴질 때 알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조금 섬세해져서, 우리도 그럴걸요? 스물스물 분노가 나오기 전에 대충 아는 느낌이 있거든요. 오늘 짜증이 폭발하려고 그러네 할 때, 그게 출현하기 전에 스물스물 거릴 때, 파도가 스물스물 거리잖아요. 파도가 치기 전에. 이때부터 이제 감각이 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보면 시작 지점부터 약간 감각이 되더라고요. 조금씩 괴로우려고 그러네? 스트레스 받으려고 그러네? 확 나타나면 이제 아는 게 아니고, 조금씩 이 스물스물할 때, 마치 그 화산이 폭발할 때, 부글부글 끓잖아요. 라면도 끓기 전에. 그때 이제, 어떤 감정이 나타나려고 하는구나. 근데 이제 그 감정이 아닌, 또 진짜 나의 자신, 어떻게 보면 평온하고, 고요하고, 노자가 표현한 무욕이고 욕심이 없거든요. 현묘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욕심이 없고, 원래 생각이 없어요. 원래 무념이고, 정말로. 동일시 돼서, 난 생각한다지만, 우리가 아무리 생각이 많이 일어나도 우리는 본래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표현해보면, 그 생각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근원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생각하는 사람이나 행위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행위가 나타나는 근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이제 소리라서 저는 소리를 듣고 얘기하고 자주 들리는데, 저 비행기 소리가 나타나는 근원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막 한계에 지어져 있지 않는데, 뭐가 전철인가? 왜 근원이 실수한 것 같아. 근원이 헷갈려. 그래, 난 무슨 소리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네. 그래서 이제, 저는 예전에 이제 팔의 감각, 이렇게 잡아서 느껴지고, 요거는 이제 개별적인 감각, 그리고 이거는 나라고 하는데, 이것과 이것과 똑같아요, 나타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을 자극하는 어떤 사람이 여기 있다. 내가 짜증이 났다. 똑같은 근원에서 나온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원인이 돼서 내가 짜증났다고 하지만, 둘 다 나타난 거는 똑같아요. 똑같고, 어떻게 보면 약간의 자극이나 뭐 어떤 배움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정말로. 그래서 이게 이 사람 잘못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니에요. 그냥 일어난 거예요. 저절로 이렇게 같이. 감각도 마찬가지고. 또 소리가 일어나서 내가 짜증이 일어나잖아요. 소리도 나 자신에서 일어나고, 짜증도 나 자신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손댈 게 없는데 이제 저도 가끔은 그렇게 빨려가거든요. 저 새끼 때문이다. 이러면서 빨려가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옛날 습관이죠.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그것도 옛날 습관도 나타나고 배우는데, 그러면서 항상 남 탓을 하고 살았던 인생인데,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느끼는 게 피해의식도 많이 경험해서 그런가? 내가 피해자가 아니구나. 이 삶의 피해자가 아니구나. 그리고 우리 때 태어난 환경의 피해자가 아니구나라는 것도 마찬가지. 그 환경도 우연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우연히 내가 태어났다고 했는데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고, 제 이해로는 네가 배워야 될 것을 정확하게 그 환경에서 배울 수 있으니까 태어난 걸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 환경에서. 제가 배워야 했던 게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뇌?
약간 이런 쪽으로 고생을 많이 했고, 이걸 믿는다 그러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인생을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믿는 대로 보인다. 진짜로. 그럼 내가 만약에 개인이 실제한다 믿으면 실제처럼 다 보여요. 분리된 개인. 그래서 부처님도 그거가 이제 너무 우리 인간이 계속 그렇게 뺑뺑뺑이 도니까 이제 그렇게 강의를 하셨나, 설법을 하신 거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믿는 거는 가장 큰 한 가지예요. 피해자였어요, 저도.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래 됐다. 그래갖고 평생을 어떻게 보면 30년 넘게 그렇게 살고 그 이후로도 늘 그렇게 살았는데 회식을 계속 겪고 하다 보니까 내가 피해자가 아니구나 하는데도 또 옛날 습관처럼 또 나와요. 또 부모님이 뭐 하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는 그렇게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서 한 번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래도 뭐 그렇게 되진 않거든요. 이런 데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요거를 아예 얘기를 안 하고 뭐 나타나는 것만 계속 신경 쓰는 것보다는 이게 그래도 뭔가 있구나 내가 모르지만 뭔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뭐 소파에 앉든 걸어갈 때도 괜찮아요. 그 삶 자체가 명상인데 이제 걸어갈 때 이 소리가 나타나는 게 뭔가가 있는데 내가 이 소리를 어떻게 듣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도 아까 고양이 얘기했듯이 집중을 안 해도 여러분 듣거든요. 모든 것에 원래 우리의 진짜 눈은 집중력이 아예 없어요. 0이에요. 초점 자체가 없거든요. 특정 초점을 이제 내가 의도를 가지고 딱 해요. 이렇게 딱, 이렇게. 의도를 가지기 전에 이 소리를 딱 듣거든요. 저절로 듣는다. 근원이 듣는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근데 이제 개인의 의도성이 들어갈 때는 조금 더 이제 몰입이 되죠. 우리가 몰입의 기술이라는 게 이렇게 딱, 이것만. 그래서 분리라는 게 실제 한다기보다는 어떤 그런 의도의 집중에 의해서 이제 특정한 것만 분리가 되고, 특정한 것만 어떻게 보면 좀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그런 쪽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집중에 대해서, 집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해한다면 왜 분리가 일어나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거든요. 그게 이제 그 이해가 된 거를 실제 삶의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충분히 배워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까 제 경험을 얘기한 게 계속 집중력이 계속 사라지더라고요. 만나면 만날수록. 제 이해로는 이 집착과 욕망을 계속 경험하니까 그런 집중력이죠. 이게 욕구, 보고 싶은 욕구, 듣고 싶은 욕구, 아니면 뭐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씩 힘이 빠지면서 이게 초점이 없거든요. 진짜 나는 초점이 없는 눈이다. 우리는 본래 어린아이들을 내가 안 키워봤지만 초점이 아마 없을 거예요. 완전 처음 태어나면 초점이 없으니까 애들은 이 귤이 이쪽에 가 있다 그래서 뭐 이게 어지럽혔다 이런 생각도 없을 거예요. 저도 지금 그런데 집에 가면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집에 가면. 근데 예전에는 제가 기억나요. 이게 못 견뎌요. 요 위치에 있어야 돼. 저도 좀 격리 강박이 있어서. 이 기억이 있으니까 여기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 집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치우는데, 어지럽혀졌다고 이렇게 치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지럽혀졌다는 생각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울었던 게 뭐냐면, 나 어렸을 때 이랬는데, 이러면서 좀 감동적인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 어렸을 때 몰랐는데, 이게 뭐 어지럽다, 더럽다, 이런 생각조차 없었는데, 마치 어릴 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편하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 분별에서 자유가 오잖아요. 정리되지 않은.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고, 정리되지 않아도 정말 아름답거든요. 괜찮거든요. 근데 우리는 많이, 정리되지 않았다. 정리해야지. 그러고 한다. 어린아이들이 생각을 정리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런 모든 분별에서 자유가 오고, 정리되지 않은 생각도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과 동일시돼서 이거를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거는 정말로 천년을 해도 안 돼요. 그거는 확실할 수 있어요. 1000년을 해도 안 되고, 저 참 녹화되는데 좀 그런데, 우리 부모님도 이 패턴이고, 내 지인들이 다 이 패턴이에요. 미래에 언젠가는 하나님 만나고, 미래에 언젠가는. 그래서 제가 기도한 적이 있어요. 내 지인들이든 부모님이든, 다음에 태어났을 때는 이제 이런 패턴에서 좀 자유가 왔으면 좋겠다. 다음에 또 언제 태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도 다음에 태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패턴에서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저기 뭐 친구들이나. 이 패턴에서 자유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그래도 감사하게 이 패턴의 자유가 조금씩 배우게 되면 감사하고, 그리고 솔직히 제 혼자 생각인데 다시 태어나지 말자. 이 삶 힘들다. 이제 사는 게 힘들다.
이번 생으로 끝내자, 공부. 그 생각을 했었어요. 이번 생이 끝내자. 어차피 배운 거, 뭐 질질 끌어가지고, 뭐, 이 패턴 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에 계속 도는 패턴에서 가기보다는 이번에 끝내자. 어차피. 이렇게 아직 배울 시기도 많잖아요, 여러분도. 다 젊은 나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는 얘기가 듣는 거 예전에는 솔직히 별로 가치 있게 안 여겼거든요. 근데 뭐 저도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듣는 것 자체가 정말 좋구나. 왜냐하면 진짜로 1000년을 낭비할 수 있단 말이에요. 100년을 낭비하든 뭐 수억 년을 뭐 억 년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랜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처님 전생 얘기를 얼마 전에 찾아봤어요. 부처님도 이거 많이 도셨구나 이래갖고 뭐 진짜 부처님도 되게 고생 많이 하셨더군요. 그래서 솔직히 전생이라기보다는 부처님 시각에서 보면 그냥 하나의 생이거든요. 지금 내 기준에서 전이고, 그런데 뭔가의 동일시에서 뭐 좀 벗어나면 전이라기보다는 자기의 하나의 어떤 전체적 생에서 특정 지점에서 계속 이렇게 살아오셨던 건데, 그래서 전이라기보다는, 근데 이제 내 몸을 기준해서 전이죠. 그리고 하루 전이나 100년 전이나 똑같죠. 어떻게 보면. 하루 전도 어떻게 보면 전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에 뭐 중요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어떤 이런 패턴이죠. 이런 패턴이 오랫동안 우리가 해왔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달려가는 패턴. 그래서 아까 처음 제가 물어봤던 거는 각자 뭘 겪고 계세요 했던 거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뭐 말할 때도 저도 뭐 제가 잘못 볼 수 있지만 저분이 저거를 좀 더 겪어 가시느냐 아니면 그냥 뭐 어떤 시각인가 나중에 이제 질의응답 때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좀 궁금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타난 것들은 다 괜찮죠. 제가 그냥 한 거지. 다 괜찮거든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안전해요. 여기 지금 여기. 그리고 솔직히 이제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여기를 온전히 살면 지금 여기에서 구원을 받아요. 진짜로. 구원을 받아요. 왜냐면 지금 여기라는 것도 조금씩 사라지거든요. 그때 이게 사람마다 다른데 그러면서 감각되기도 하고 그냥 또 어떤 사람이 이러면 제가 말하는 이런 뭐 약간의 뭐 단계같이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지만 또 갑자기 이렇게 깨어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는 그냥 조금씩 죽어갔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조금씩 바다에 빠져갔어요. 글로 적은 적도 있는데. 나는 왜 성장은 안 하고 이렇게 계속 퇴보한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에 계속 빠지니까. 근데 하나는 알았던 게 뭐냐면 이 점점 삶이 점점 고요해진다는 표현이에요. 점점. 그거는 오면서도 버스에서 막 시끄럽고 음악도 들리고 아까 민정씨한테 음악도 듣고 있는데 뭘 들어도 듣는 게 아니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나타나는 거. 예전에 이거 내가 경험한다 그랬는데 경험하진 않아요. 나타난다. 그래서 뭐 이게 일반적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진 두려움이 뭐였냐면 계속 경험하면서 뭘 두려워했냐면 내가 이 모든 것을 경험하는 재미를 잃어가는구나 이걸 되게 두려워했었거든요. 감각이 되게 좀 세진 않아요. 음악을 지금도 듣지만 예전에는 쏙쏙쏙 듣고 이게 재밌다 막 이랬는데 뭐락을 하든 영화를 보든 뭐 하든 그렇게 감각적으로 막 세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두렵더라고요. 재미를 잃어간다. 마치 이거 뭐냐면 진짜 마취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마취하면 말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내 몸이 마취가 돼가나? 그래서 좀 두려워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두렵기보다는 이런 어떤 상처받지 않은 이 마음을 만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과정을 겪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소심해서 이해 안 되면 걱정만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게요. 근데 사실 이런 게 좀 아직도 추상적인 건 괜찮아요. 근데도 약간의 그 정보, 이것도 정보인데, 들어왔을 때 이게 뭐 10년이 걸리고 5년이 걸리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실제적 경험이 돼요, 자기. 들어왔단 말들. 보이지 않는 것에서. 그래서 솔직히 같은 거예요. 이 스크린에서 제가 글을 적었잖아요. 이 스크린, 이 전체, 아니면 우리의 실상에서 글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거를 내가 완전히 동일시하고 있을 때는 계속 휘둘려요. 내가 감정이고 내가 생각인데. 근데 이게 드러나고 이게 좀 깊어지고 하면, 이게 나타나면, 휘둘리는 게 당연히 적죠.
뭐 어떤 감정이든 나의 정체성이든 너 왜 이렇게 못생겼어? 란 말. 그 현실성이 점점 없어지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그 휘둘리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너 왜 이렇게 못생겼어? 그래 나 못생겼어. 너 왜 이렇게 잘났어? 이러면 나 뭐 이렇게 그런 정의에 이제 물들지 않는 거죠. 나는 뭐뭇이다라는 정의에 물들지 않고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뭐 칭찬과 비난이죠. 좀 더 덜 휘둘리는. 그리고 제일 좋은 게 저한테 진짜 제일 힘들었던 게 집착인데 집착해서 영혼이 해방되거든요. 진짜로. 근데 뭐 영혼이 해방된다고 해서 막 아예 안 들리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잡초의 뿌리가 흔들려도 이 근원은 흔들리지 않거든요. 진짜로 안 흔들려요. 그래서 마음껏 흔들려도 여러분이 되거든요.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고 괴로워하고 저는 정말 오랫동안 그렇게 괴로워해서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냥 제 일상을 만약에 그대로 보여준다 그러면 되게 생각도 많이 했어요. 누가 날 좋아할까? 다 안 보여줘서 다행이다.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참, 진짜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좀 덜한데 유튜브 뭐 하잖아요. 그럼 이제 처음엔 조회수에 막 집착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내 아이디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 다른 아이디 만드니까 조회수 올라가대요. 3번 누른 거예요. 조회수 3개 올라갔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계속 눌러.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요새는 이제 안 하는데 처음에 이제 했을 때 그런 게 너무, 이거 너무 적은데? 조회수가? 그래서 이제 거부당했다 느낀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날 별로 안 좋아하나?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소파에 앉으면서 저도 느꼈던 게 뭐냐면, 저도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열등감에 관련된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깊은 게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주변 학생들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나의 이런 모습을 들키면 저 사람들은 날 안 좋아할 거야.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알았어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뭐 심리학적으로 너무 복잡해서 나도 잘 모르겠고 그런 어떤 열등감 가장 큰 게 그거였어요. 나의 정체를 알면 모든 사람들이 놀랄 거야.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전반적인 그 컴플렉스가 이제 처음에는 머리로 왔고 머리카락 지금은 좀 신경 안 쓰는데 예전에는 막 그 곱슬머리에 컴플렉스 있어서 막 피고 옛날 스트레이트 했거든요. 한 달에 지금은 괜찮은 그리고 이제 피부가 좀 까만 거. 그 다음 이제 이게 옮겨가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때는 키 173인데 180을 항상 부러워했어요. 그때 막 유행돼가지고 180은 항상 180번 부러워하고 그래서 그 키에 여기 벨트 있잖아요. 무릎에 벨트 매면 이게 무릎이 흰다리가 고정되면 2, 3cm가 자란다 그래서 벨트 매고 한 이틀 자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몸을 바꿔서 되는 게 아닌데 몰랐어요, 저도. 이 컴플렉스가 계속 옮겨가요. 그 나중에 이제 금전적인 것들. 내가 지하에 살면 나를 별로 안 좋아하겠지. 근데 최근에 이제 열등감 계속 만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왜 그렇게까지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렇게 했는지. 어떻게 보면, 저도 그게 제 인생에서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그렇게 크게 자각을 못 했었어요. 대충, 열등감이구나. 대충 그냥. 알았지? 이 행동 자체나 아까 말한 우월감도 저는 별로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최근에 우월감이 항상 있었는데 자각을 못했구나 내가.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내가 왜 모임에 올 때마다 이렇게 신경을 쓸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외모도 신경 쓰고 거울도 보고. 근데 난 처음에는 두려워서 그렇다 했는데 그 연예인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기 안 보는데도 본다 그럴 때는 처음에 연예인 병 뭐 이러는데 저는 이제 병이라기보다는 주목받는 게 어느 순간부터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이사 오고 난 다음부터 대로변을 못 다니더라고요. 대로변을 가다가 저 사람이 날 봤어 이러고 버스에서 이제 딱 타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오늘은 좀 괜찮았어요. 버스 타고 가는데 이 앉으신 분이 날 보잖아요. 앉을까 뭐 잠깐만 이렇게 하고 뭔가 하여튼 혼자 나 이런 사람 욕했거든 솔직히. 저 사람 뭐야 재수없게 혼자 자뻑하는 있는데 내가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눈치 보는 두려움이 있는데 이제 우월감하고 열등감 같이 있거든요 진짜로. 최근에 많이 느껴지는데 이제 우월감도 느끼고 열등감 느끼니까 이걸 좀 느껴가면서 이제 점점 겸손해져 가는 뭐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참 어떻게 보면 나타난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감사한 거거든요. 우월감이 나타났다는 거는 진정한 겸손을 알려주려고 온 거라고 볼 수도 있고 이제 아까 표현하신
슬픔 같은 경우는 진정한 기쁨, 여기가 이제 우리의 진짜 자신인데, 진짜 자신의 속성을 내가 아는 게 하나가 있어요. 기쁨. 기쁨이 여기서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이런 감정 상처 때문에 약간 막혀 있는 게 좀 있어요. 특히 저 절망감을 많이 겪었을 때도 느꼈는데, 여기서 좀, 이 지금 여기랑 구멍, 여기서 이제 기쁨도 있고, 원래 다 들어있어요. 기쁨, 감사, 절대적 안전, 평온. 평온하거든요. 뭐, 바다님도 좀 느끼시는 것 같은데, 평온함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삶이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이 하나님, 이라고 표현해 보면, 하나님은 저의 요청을 다 들어줬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기억하는 게, 저 혼자 이랬거든요. 아, 나도 공부를 하면서 두려움 없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라 표현 안 해도 삶이 제 요청을 바로 들어줬었어요. 그다음부터 바로 두려움이 올랐거든요. 나는 두렵지 않은 존재로 살고 싶어. 하니까 이제 두려움이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겪어내라. 진정한 두려움 없는 존재를 너 진정한 자신을 알려줄게 하고 요청이 들어줬고, 그 다음에는 제가 비참함을 겪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비참함이 뭐지? 사람들 다 비참하다 그러는데 난 모르겠네. 진짜 그 한 2달 뒤인가? 그때부터 또 비참함을 겪고 있는 그 패배감 속에서 진정한 원래 이겨있음 그걸 또 경험한. 삶은 되게 친절한 게 저의 모든 요청을 다 들어줬었어요. 두려움 없이 살고 싶어요. 슬픔에 더 이상 빠지고 싶지 않다고 해서 슬픔이 올려주고, 삶이 요청을 들어준 거예요. 겪어내라.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의 슬픔에 한을 풀어주겠다고 이제 올라와요. 되게 친절하고 자비롭거든요, 삶이. 아버지는 아들의 목소리를 절대 거부하지 않거든요, 진짜로. 그리고 이제 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는데, 절대 거부 안 해요. 너무나, 그래서 나 가끔 생각한 게, 하나님이라고 표현해보면, 하나님은 되게 예스맨이구나. 요청하는 거 다 들어줘. 근데 표면적으로 겪어가는 게 우리가 생각한 건 다르거든요. 두렵지 않으려고 하니까 왜 두려움을 올려주고 와요. 그래서 아까, 근데 이렇게 이해했는데 영화를 봤는데, 절묘하게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신한테 용기를 달라고 누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뭘 줬냐면 용기를 준 게 아니고 두려운 상황을 먼저 준 거예요. 그래서, 맞다. 그리고 사무엘 잭슨인가? 어떤 이제 그 사람이 얘기하대요. 요청을 더해요. 신에게 겸손을 달라고 그러면 끊임없이 잘난 척하는 자기를 보여주기도 하고. 정말로 그래요.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반대의 모습을,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거는 그렇게 좀 이해가 전환이 오면 삶이 나에게 적대한다 이렇게 보다가도 이제 날 도와주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가 이제 왜 나한테 이런 절망을 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절망 속에 여기는 안 오셨지만 그때 줌에서 어떤 분이 암담하다 표현했는데 저는 그게 너무 공감됐던 거예요. 이 암담한 느낌, 이것도 저도 이거는 진짜 오래 경험하더라고요. 내가 경험하면서 많이 느꼈던 거는, 아니 인간이 이렇게 겪을 수 있나? 이런 절망적인 마음을 겪을 수 있나? 온몸이 막 부서지는 것 같고, 그런 감정들? 그런 것도, 왜 나한테 이런 게 왔지 하고 좀 한탄할 때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좀 오래되고 갈수록 이걸 내가 겪을 수 있나? 그런 생각도, 그게 이제 거부에 대한 두려움 밑에 있는 어떤 그런 감정들, 뿌리 깊은 감정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도반이, 정말 씨 요새 좀 편해지시고 좋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뿌리가 깊습니다. 남 겪는 거 모르잖아요. 몰라. 겉으로 보기엔 괜찮나 보다 그랬는데, 집에서, 왜 제가 소파에서 최근에 앉아 있었겠어요. 그냥 시간도 나고, 그게 남아있는 것들을, 그냥 좀, 예전에 이렇게 겪었어요. 겪다가 기분 전환 하다가, 최근에는 좀 미친 것 같이 또 계속 겪어요. 그때 밥 먹을 때 빼고, 아니면 산책할 때 빼고, 딱. 저번에 한번 이틀 동안 겪어보자 해서, 잠 안 자고 한번 겪어보자 했는데, 한 하루 반나절까지 계속 겪다가, 밥 먹고 이제 자야지 하고 잤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또 좀, 그런 공부하는 마음, 저는 이게 정상으로 보는데, 공부하는 마음도 삶의 다양성 속에서 공부에 흥미가 잃어갈 때도 있고, 그리고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것도 재밌을 때가 있고, 정말 힘들었던 거는 변화가 없는 시기가 있어요. 아무리 뭘 내맡겨도 변화가 없는 시기가 있어요. 정체된 시기. 그때 제 느낌은 마치 제가 이 바다의 한 점에 있고 모든 것들이 다 멈춰있고 나는 아무 성장도 안 하고 그냥 감정만 계속 겪고 있는 느낌. 되게 고독한 느낌도 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과정들이 이 근원의 부름이란 말이에요.
그 눈에 보이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의 나타난 모습만 보고 판단해버리면, 기왕 겪는 게 나아요. 판단해버리면 우리가 다시, 어떻게 보면, 끊임없는 어떻게 보면, 이 패턴화된 속에서 이제 우리가 좀 힘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정말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지, 지금 자신을 사랑하나요? 질문한 건데. 여러분, 대답은 안 하셔도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면 나는 관념을 사랑하는가? 미래의 깨달음이나 달라진 나, 아니면 조금 변화된 나, 이걸 사랑하는지, 지금 자신의 상처를 사랑하는지. 그래서 끊임없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길에서 지금 자신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미래의 관념을 사랑하는지에서 지금 자신을 끊임없이 함께하고, 함께하면, 정말로 그런데, 함께하면, 말이 안 나온다. 함께하면, 뭐가 되는 건 아닌데, 함께하면 좋아요. 얘기가 안 나와요. 함께하면 좋고, 그리고 함께하면 이제 저도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함께하니까, 삶이 나와 함께한다? 그런 게 진짜, 나라기보다는 삶이 나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 더 어떤 현상 자체, 우리가 일어나는 소리나 감각이 다 현상이면, 자기 자신이 현상 그 자체이자 동시에 본질인,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씩 분리 없이 살아가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단순한 길인데, 이제 왜 이게 제가 이야기를 왜 이게 보통 공부는 되게 많이 하는데 왜 안 되냐면, 저게 안 해요. 이게 좀 하다가, 좀 만나다가, 이렇게 좀 가요. 나타난 뭐에 좀 어떻게 보면, 뭔가 나타난 거에 더 마음에 가요. 여기를 쑥 가요. 이게 더 편하거든요, 일단. 대부분 저도 견성을 하신 분도 저도 얘기는 전화로 통화로 들으면서 견성하신 분조차도 여기 있다가 또 여기로 가더라고요. 난 견성했다 이러면서 치고 가고 좀 안타까웠는데 여기까지 오면은 안전해요. 근데 견성하고 나서 이렇게 가는 패턴은 보기 쉽지 않은 게 스크린이 드러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게 무아를 안다 이렇게 착각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되게 좀 더 조심해야 되고 더 공부를 해야 돼요. 무아를 안다? 나는 됐다. 나는 이 바다를 안다라고 하지만 KT의 표현이 정말 좋은 게 그 태풍에 보면 태풍의 표면이 있잖아요. 표면에 딱까지 가면 태풍이 막 치는데 표면까지 가면 대충 좀 고요하네 이런 느낌이 되거든요. 고요하네. 여기 계신 분도 아마 조금씩 느껴가요. 태풍의 중심은 거긴 진짜 텅 빈 스크린처럼 태풍의 중심까지 가는 게 안전하거든요. 왜냐면 이까지 와서 여기 더 됐다 나는 됐다 이러면 흔히 저도 그럴 수도 있는데 가르치려고 하거나 나보다 너는 못 깨달은 사람이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일단 차라리 그래서 그런 걸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견성이니 뭐니. 그래서 저한테도 정만 씨 견성하셨네요 이랬을 때도 무슨 말인지도 몰랐고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좋은 쪽으로도 갈 수 있죠. 그걸 통해서 내가 좀 더 바다의 깊은 곳으로 또 공부를 해보자 이럴 수도 있는데 여기에 머물러가지고 누굴 가르친다거나 아니면 좀 더 그 우월감이 발견되지 않으면 좀 연예인병은 아니고 뭐죠? 도병?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이게 꾸준함이랄까요? 지속적으로 계속 공부를 해 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저는 보고 그 사람들 비판한다기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조금 편해지면 저도 그랬는데 중단해요. 저도 그래요. 처음에 딱 깨어나자마자 1년 정도는 공부에 관심이 없었어요. 맞네. 사람들이 말하는 거네. 강의들도 다 들리고. 솔직히 이제 우월감은 그때 몰랐어요, 제가. 좀 됐네? 그래갖고, 공부에 관심 없어도 되네? 그래갖고. 몰랐어요. 저도,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제가 뭐가 의미냐면, 깨달은 분들이 생로병사에 물들지 않는다 했는데,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드러났는데, 죽으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닌 거, 뭔가 내가 더 해야 된다, 이게 있었어요. 생로병사에 물들지 않는다는 말이 대충은 아는데, 내가 그렇게 됐다 모르겠더라고요. 조금씩 가면서 분리감을 만나게 되고, 제일 힘들었던 집착, 이거 계속 끊임없는 집착.
매달리고 집착하고 너 없으면 안 돼. 이거 내가 정말로 근데 뭐 주변 사람들은 니 별로 집착 없는 것 같은데 하지만 아니 좀 집착이 내가 봐도 그대로 표현해 보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엄청 세요. 이거 하나 잡으면 죽을 때까지 안 놓는 느낌.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잡으면 그게 뭐냐면 이제 저는 실제 사람 만나면 그렇게 티는 못 내니까 그 사람이 적었던 글이나 카톡이면 거기 그냥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뭐 하루 이틀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카톡이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 문자 보내면 조금만 뭔가 좀 부드러운 말이다 그러면 이 사람하고 그 집착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딱 그 존재, 나한테 잘해준 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떤 도반분이 지금 안 나요. 서울 모임인데 커피를 주셨어요. 따뜻한 커피를 주셨는데 이 도반분이 날 좋게 보는구나. 이 커피 하나에 그냥 그렇게 막 빠져가면 그럼 그 사람이 좀 냉정하다 그러면 나 이제 뭘 안 좋아하나 보다 이래갖고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에 엄청 흔들렸는데 이제 티는 안 나죠. 근데 혼자서 이렇게 끙끙대고 그리고 여기서 하는 얘기지만 예전에 글 많이 적을 때 댓글 많이 달아주신 분들 되게 좋아하고 안 달아주신 분들 내가 미워하거든. 왜 안 달아주지? 이러면서 그것도 참 욕심이 많은 게 달아주다가 이제 안 달아주면 또 그 사람한테 섭섭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그 5년 정도 그 고생을 하면서 나 안에 있는 그래서 마음을 바꿨죠. 저도 무집착이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이게 다 극복되면 근데 이제 계속 만나다 보니까 이 집착과 욕망은 나타나는 근원이 점점 발견된 거예요. 뭐 무집착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렇게 됐으면 나도 또 나는 이렇게 된 사람이니까 안 된 사람한테 좀 분리가 일어날 텐데 저도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이 욕망에서 원래 욕심이 없었는데 사람으로서 욕심이 없는 게 아니고 이 근원은 본래 무욕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사 말로는 무념이고 무상이다. 원래 무념 무상이다라는 게 우리 본래 우리 스크린 아니면 하나의 마음은 본래 생각 자체가 없거든요. 비유해 보면 하늘은 생각을 안 하잖아요. 구름이 떠다녀도 하늘하고 구름하고 상관없었거든요. 구름의 배경이 돼주는 거지. 하늘은 구름의 배경이 되지. 구름을 한다? 그래 같이 있긴 한데 그래서 내가 함께라고 표현했는데 하진 않아요. 그거의 배경이 되지. 구름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하늘은 마치 우리 자신처럼 하늘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정말로 상관없거든요. 구름은 나타났다 사라지잖아요. 이렇게 감정도 나타났다 사라지고. 근데 하늘은 그 어디에도 내 구름이다, 물든다 이런 표현 그렇게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연을 보면 우리 실상을 이제 쉽게 좀 할 수 있어요. 하늘을 봐도 좀 길어지는데 땅에서 자라나는 식물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식물이 씨앗이 여기 이렇게 딱 있으면 나타나기 전에는 이게 감각이 안 돼요. 근데 씨앗이 분명히 있거든요. 뭐 깨달음의 씨앗이라 볼 수, 우리도 비유하면. 근데 이게 이렇게 딱 나타났을 때 우리가 태어났다 그래요. 뭐 잡초나 꽃, 여기 있네, 꽃, 여기. 이게 딱 이렇게 태어나면 나타났다, 탄생했다 이러는데 사실 새롭게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원래 있던 이 씨앗이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식으로 이 지면을 경계로 나타난 거거든요. 이렇게 나타난 거. 근데 우리도 요것과만 동일시해요. 나는 꽃이다. 내 이 뿔이 나타나지 않는 것에 나타난다는 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망각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씨가 뭐 한 10년간 묻혀 있다가 나타나면 우리 눈에는 새롭게 태어났다고 하지만 본래부터 그 씨앗은 가지고 있었어요. 깨달음의 씨앗이나 본래 우리 자신. 우리 마찬가지 감정이 나타나는 근원은 항상 있는데 우리가 그 나타난 것만 이 표면만 보고 그리고 이 나타난 것이 흔들리면 내가 흔들린다고 그러고 뭐 이게 좀 고정되어 있으면 내가 안 흔들린다고 그러지만 실제는 흔들리든 흔들리지 않든 여러분의 본질 자체는 똑같거든요. 흔들리든 흔들리지 않든 정말로. 그래서 자연을 보면 전 최근에 그 잡초를 보니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얘가 어떻게 이렇게 끈질기게 근데 그 다큐멘터리도 봤어요. 걔들은 삶의 재기심인데 해로운 거를 먹고 산대요. 뭐 중금속인가? 그런 거 먹는데요. 그런 걸 빨아들여서 그러니까 잘 안 죽죠. 그러니까 중금속 있는 뭐 그런 땅에서도 잘 자라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나쁜 것이지만 중금속 자체는 또 잡초한테 좋은 거잖아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뭐라고 말할 수 없구나. 이런 것도 느꼈고. 아까 뭐 고양이 같은 경우도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인간만 그런 줄 알았는데 걔네들도 처음 태어나면 이 자체 인식 자체가 아예 없구나. 그러다가 2, 3주 되면은 이제 최초의 인식이 엄마. 저 사람이 엄마구나. 이래갖고, 아직도 어제 봤어요. 새벽에. 근데 처음부터 이제 방향 감각이 조금씩 생긴대요.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방향 감각에서 처음부터 잘 걷지, 우리 어린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잘 걷지 못하지만 방향 감각이 생기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조금씩 배우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본래부터 이미 완전하고 본래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 모든 과정 자체도 저절로 일어나는 건데 이런 어떤 분리죠. 하나의 문제밖에 없어요. 나는 분리된 개인이라는 그 착각 하나가 우리의 일상에서 분리된 존재가 겪을 수밖에 없는 두려움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럼 그 분리에서는 고통과 두려움을 만난다면 그런 분리에 대한 환상, 착각이 조금씩 해방되거든요. 진짜로. 역설적으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두려운데 분리된 내가 죽을까봐 역설적으로 삶이 그 두려움과 고통을 올려주는 거는 넌 다시 이제 본래 자신으로 되돌아가는 나타난 것은 본래 자신으로 되돌아가거든요. 정말로. 바다가 파도가 치면 다시 되돌아가듯이. 죽는다기보다는 저도 한번 봤는데, 몸을 떠나긴 하는데 죽진 않아요. 우리가. 저도 예전에 한번 봤어요. 예전이라고 하지만 지금도 좀 느껴지는데, 죽는다기보다는 몸을 떠나는데 기쁘기도 해요. 어떤 맥락에서는. 우리는 그걸 되게 비극적으로 보는데, 몸을 떠났을 때 그 기쁨, 왜냐면 내가 몸이 아니구나.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또 암 때문에 되게 기쁜데, 우리가 또 일반적 시각에서 죽음은 슬픔이잖아요. 그걸 존중하되, 정말로 또 그게 100% 사실은 아니거든. 우린 또 몸도 아니고, 사실 태어났다고 할 수도 없는 건데. 그래서 이 모든 일상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가 여러분을 인도하는 거거든요. 너의 근원으로 인도하는, 보면 선물, 은총, 자비고, 삶은 다시 표현하지만 우리의 모든 요청을 지금 들어주고 있어요. 두려움 없는 존재를 살고 싶다는 여러분의 요청을 들어서 두려움이 계속. 그래서 이게 많이 겪는 사람으로 더 은총을 받은 거죠. 삶의 어떤 자비. 어떻게 보면 좀 더, 너는 할 수 있다. 제가 뭐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우리는 할 수 있다. 진짜 할 수 있거든요. 포기만 안 하면 돼요. 어떤 것이 올라와도 포기만 하지 않으면 겪어갈 수 있거든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에 포함시키는 거는 포기하는 중간 과정이 있잖아. 못하겠다. 나 안 해. 요것도 포함해서 저도 공부하기 싫어. 내가 왜 이거 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 거야. 뭐 이런 것도 포함해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거든. 2시 몇 분부터 했다고? 여기 나와요? 이제 좀 다 돼간다. 이제 뭐 이해가 되시냐고 안 물어봐도,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래도 계속 이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근데 저도 걱정했던 게, 이런 게 좀 추상적이거나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까 해서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거에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나타난 것들은 다 괜찮다. 정말로 괜찮다. 다 겪어가 된다. 그리고 이게 단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온 게 아니고,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하지만 요청했던 것들, 삶이 들어주고 있거든요. 겪어가라. 너는 두려움 없는 존재다. 너는 아무 생각이 없고 욕심 없는 존재라는 거를, 그 욕망에서 해탈. 진정한 깨달음은 나타난 것에부터 해탈이거든요. 정말로. 모든 나타난 것들과의 동일시에서 해탈. 그걸 저는 깨달음이라고 이해하는데, 거기까지 끈기 있게, 꾸준하게 만나갈 수 있게, 저나 여러분은 같은, 병동 말고, 같은 동만장, 이렇게, 병동이라면 병동이라 해야 되고, 저도 많이. 여러분은 환자가 아니에요. 마지막이지만. 환자가 아니고, 그 환자가 나타나는 근원이에요. 마지막. 다시 한번 표현하지만, 여러분은 환자로 표현됐지만, 환자가 아니고, 그 환자가 나타나는 근원이에요.
어떤 병이든 감정적인. 네, 그 사실을 이 상태에서 조금씩 깨달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1시간 동안 열심히 강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눌러야 되죠. 됐나?